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졌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보도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요. 최초 보도는 지난달 28일 SBS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모님의 약을 대리 수령하면서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 7급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했다는 고발성 보도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9일 TV조선은 공무원이 장남의 퇴원 수소까지 했다. 그리고 31일 채널A는 그 공무원이 대신 문진표도 쓰고 출입증도 받았다. 이거는 김혜경 씨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1일에는요. 채널A 역시 김혜경 씨의 차 앞으로 지나갔다고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이 김혜경 씨의 수행을 잘못했다. 이런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와 이 일을 시켰다는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혜경 씨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공과 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그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의 상급자죠. 배모 씨.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별정직 A 씨에게 지시를 했다. 이재명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의전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김혜경 씨는 일단 도움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보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해명 자체로 보니까 과잉 의전 자체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뭐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 내용, 대처 모두가 좀 부적절했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지시를 했냐 안 했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새는 딱 꼬리 자르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애초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바로 사과를 하고 했다면은 이 정도까지 꼬리 자르기 모양새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명절 내내 이 뉴스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막판 추격 이거를 갖다가 누르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지금 논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초기에 당에서 민주당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던 내용이 바뀐 거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이 도덕성에 있어서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반응에 이목이 좀 집중이 되는데요. 초기 대응 면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검언 유착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9차례 전화했고 332차례 SNS를 주고받은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이었다기보다는 이 배우자 리스크, 김혜경 씨에 대한 질문인데 배우자 리스크를 배우자 리스크로 맞대응하는데 어젯밤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논란의 초기 대응 방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 치고는 참 수준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악재를 악재로 돌려막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권자가 판단할 때 둘 다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둘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그래 저쪽이 더 나빴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어떤 중심 세력인 운동권 세력 혹은 신형 논리에 빠져있는 세력들이 항상 주장해 왔던 겁니다. 상대, 이를테면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보다 더 못됐다, 더 나쁘다, 더 부패했다. 항상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송영길 당대표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런 논리, 진영의 논리, 운동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대표라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 김건희 씨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는 데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까지는 했어야죠.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무작정 상대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김혜경 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갑질을 했다 또 심부름을 시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동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씨와 이 한동훈 검사장이 뭐 전화 연락을 했다, SNS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송영길 당대표는 인천광역시장을 했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 옆에 동네에 광역단체장을 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광역단체장을 하면서도 과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사안을 굉장히 작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 오히려 중립적인 유권자라든가 혹은 도저히 여야 후보 이 두 후보는 아니다라고 약간 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세력들에게는 역시 아니올지다라고 하는 이런 확증을 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과잉 의전 논란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제 KBS의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김 씨의 수행팀이, 그러니까 아까 그 7급 공무원이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한 뒤에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제보를 받아서 충분히 검증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했다. 사실은 이 보도로 후보의 부인은 사적인 일을 공무원이 했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간 의혹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보도 내용만 보면 어쨌든 경기도의 국가의 예산,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발행되는 법인카드를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 부인, 그러니까 사인이 썼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지시 여부는 뭐 별개의 문제죠. 일단 김혜경 씨가 만약에 지시까지 했고 그 사실을 전체를 다 인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우자로서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해명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이 5급 배모 씨라고 하는 전직 이 보좌 직원이 과잉 충성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다 어떤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인 나의 귀책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논리가 좀 빈약한 것이 아니 어떻게 나의 집에 소고기가 갑자기 들어오고 뭐 아니면 뭐 과잉 의전이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집에 갑자기 있으면 당연히 김혜경 씨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도 다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의심해 보고 그게 부적절했다 그러면 부하 직원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점검하거나 반려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김혜경 씨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도 말이죠. 해경궁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상대 후보를, 그때는 문재인 후보였습니다만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죠. 공격을 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혐의 입증이 안 됐는데 혐의 입증이 안 된 이유가 이게 김혜경 씨가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모른다. 도용당했을지도 모르겠다. 밑에 보좌 직원이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행태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 안 했다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고관대작을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 인정과 배려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쉽게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폭로, 7급 말단 직원이 이런 폭로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재명, 김혜경 이 두 부부는 이 말단 직원 혹은 잔심부름을 하는 이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인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데서 발단이 돼서 아마 이번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하나의 신용카드가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신용카드는 TV조선의 어제 보도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나온 그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제보자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아들의 퇴원 수속 때 대신 결제를 했는데 이때 썼던 카드가 이재명 후보의 카드인데 카드의 영문으로 이재명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카드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복지카드다. 복지카드는 좀 법인카드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풀리기 보도는 자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된 업무용 카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사적인 결제를 했다. 이건 충분히 언론이 검증해야 되고 또 저는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부풀리기를 하는 거, 이건 문제죠. 우리가 공무원 복지 카드 같은 경우에 그 카드가 뭐 공무원 복지 카드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 복지 카드라면 복지 카드는 건강과 관련된 관리비라든지 또는 치료비로도 가족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공무원 복지 카드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뭐 대신 수납했다.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수술한 아들을 뭐 보축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요거 좀 대신 좀 결제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야 인지상정의 문제겠죠. 하지만 그런 그 카드 자체를 가지고 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뭐 경기도 로고가 들어간 카드였다. 근데 그게 복지 카드라면 합법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보도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새로운 입장을 냈는데요. 관련된 입장.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부적절한 법인카드의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해명은 다시 나와야겠지만 오늘 보니까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 쉽지 않겠는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 자유주제 토론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연휴를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과잉 의존 논란이 큰 이슈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저는 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또 감사받겠다. 특히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감사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아마도 뭐 소액이고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끝날 문제라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금액을 많이 썼냐 적게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41%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41%의 지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와닿기 때문에 저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아직은 뭐 보도가 더 안 됐고 네. 또 진실 여부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고 오늘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방어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명에는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규정과 책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라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법규도 있고 조례도 있고 또 지침도 있고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 지침이 별도로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어떤 뭐 위법한 것이 드러났을 때 뭐 횡령이든 국고 손실이든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일종의 이제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처럼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을 벌기 위한 시간 벌기용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결국 회피성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치죠.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 결과가 과연 3월 9일 대선 전에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될 김혜경 씨가 제대로 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3월 9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리도 없거니와 본격적인 2월 14,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강제 수사도 아니고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감사가 될 리가 없으니 여전히 시간 벌기와 회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야죠. 예를 들면 부인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부인을 고발 조치하겠다. 직접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추호라도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시간 벌어서 회피성 조치의 일환으로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5급 배모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한 것이다. 과잉충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김혜경 씨는 당연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감사 내용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냥 5급 배모 전 비서관이 책임지는 걸로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사안을 쭉 대응 방안을 보면서 사실은 경기도지사는 4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성남시장은 8년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성남시 의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갖고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